1976년 가을 영남 지역 공단 변두리의 작은 소읍에는 연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슬레이트 지붕집들 사이로 공장에서 나오는 하얀 증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 골목 끝 모퉁이에 있는 빨간 벽돌집에서 윤지혜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지혜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윤만식의 웅얼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놈의 세상에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았냐니. 어머니 김영순의 작은 한숨이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오빠 윤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마을 사람들 앞에서 태수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을 하고 어른들께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지혜는 8살 때부터 오빠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태수가 방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지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아끼고 어머니는 늘 무력했으며 세상은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6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혜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밥상을 차리며 가족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젓가락질을 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집안일을 도와도 아버지의 관심은 오빠에게만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 너머로 보이는 산 능선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산 너머로 가면 달라질까요? 이 답답한 집을 벗어나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지혜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그 소망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1977년 봄 지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교복 치마가 짧아진 것을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새 교복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마가 짧아진 이유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야, 얼굴이 왜 이래? 같은 반 친구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가가
낯설었습니다. 괜찮아. 지혜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2달 후 지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교복 치마 허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김영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그랬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조차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이놈의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나? 아버지 윤만식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언제부터 그런 아이였는지 너희 누나가 뭘 했는지 몰랐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태수는 능숙하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지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김영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아버지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혜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 이은자 권사가 조용히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영순 씨 이런 일이. 이은자 권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비난보다 연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생각해야지요. 지혜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은자 권사는 분유 몇 통과 작은 보자기에 싼 아기 옷을 조용히 부엌 한쪽에 두고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그해 겨울 지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찬이요, 윤찬. 찬? 새벽 찬이요. 지혜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윤신의 딸이 그런 일을. 아직 애가 뭘 알겠어요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지혜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런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는 젖을 물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찬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찬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지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새벽이 1978년 3월 찬이가 돌을 맞던 날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재우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신의 딸 말이야. 그 애가 벌써 돌이래. 어쩌면 좋아 저런 아이가 우리 동네에.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놈의 집안이 동네 망신을 다 시켜놨네. 윤만식은 벽에 걸린 달력을 뜯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혜는 찬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지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이년이 감히?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아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찬이는 잘못이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순간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지혜는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가야지. 아버지는 술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지혜 곁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저와 찬이가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에서는 영원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중학교 동창 정수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상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 이모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서울에 올 생각 없니? 우리 이모가 하숙집을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시다고 하더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면 방 한 칸 주신대. 아이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시고. 지혜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서울.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낯선 곳에 가겠습니까?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지혜는 찬이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가야겠다고. 지혜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기 옷 몇 벌과 기저귀, 분유, 그리고 자신의 옷까지 몇 개.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삶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숨겨둔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용돈이며 세뱃돈이며 모아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깨면 더욱 안 되었습니다. 찬이를 업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작게 움직이자 지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아, 우리 새로운 곳에 가자.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달려갔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안고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찬아,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게.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미래를 향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벽이었습니다. 지혜가 그토록 기다렸던 새벽이. 서울 변두리 하숙촌에 도착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숙생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찬이는 5살이 되어 하숙집 마당에서 혼자 놀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박노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의 근면함을 인정해서 작은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지혜 씨, 고생이 많소. 박노인이 가끔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분식집 사장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일이라면 김밥 싸고 떡볶이 끓이는 거요.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찬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이시죠? 가게 뒤편에 놀 공간이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한 달 후 지혜는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끓이고 순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 이모, 떡볶이 하나 더 주세요. 지혜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찬이도 가게에 적응했습니다. 뒤편 작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찬이에게 사탕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 아들이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옆 얼굴이 오빠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빠의 눈빛, 그 무서운 손길,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고립감. 안 돼! 지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찬이가 혹시 오빠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지혜는 찬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오면 피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찬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찬이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슬퍼 보여. 그 순간 지혜는 찬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빠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찬아, 지혜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왜? 그냥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찬이는 지혜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르게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찬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찬아, 앞으로 엄마와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야. 응.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야. 누구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무서워도 엄마한테는 꼭 말해야 해. 왜? 엄마가 찬이를 지켜줄 거니까. 찬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무서우면 나한테 말해. 지혜는 놀랐습니다. 찬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응. 내가 엄마 지킬 거야.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아픔이 이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분식집 사장이 지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혜 씨, 이 가게 인수하실 생각 없어요? 인수요?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요. 지혜 씨가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지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하는 거야? 찬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찬이 생각은 어때? 좋아. 엄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지혜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혜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숨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가게 간판을 새로 달던 날, 지혜는 찬이에게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새벽. 찬이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새벽? 응, 엄마가 내 이름 지을 때 새벽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식당 좋구나.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식당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침마다 찾아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이는 25이 되어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이제 건축설계 회사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졸업식에 꼭 오셔야 해요. 찬이가 말했을 때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괜찮겠니? 엄마가 가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안 오시면 저는 졸업 안 할 거예요. 찬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혜는 웃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찬이가 지혜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학사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찬 학생. 사회자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찬이가 무대 위로 올라가 학위증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찬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찬이가 잘한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찬이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쉴 차례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혜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오빠에게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찬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가 되려고 합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편지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고 싶었습니다.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지혜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이장이 새벽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상가는 그대로 둔다고 해요. 오히려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혜 씨 아들이 건축 쪽 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찬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세요? 이장이 재개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찬이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찬이와 지혜는 가게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가게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새벽 식당이 뭐가 불만이야? 불만은 아니고요. 새벽 새에 한자를 써서 간판을 새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요. 찬이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식당. 새벽이라. 지혜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아. 몇 주 후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 간판 정말 멋있네요. 아들이 대학 나와서 다르네요. 지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고향에서 온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혜야, 엄마다. 건강하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오빠도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되었어. 가끔 너 생각을 하신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시네. 답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편지만 읽어다오.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움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찬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어때요? 글쎄 이상해.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왜? 이제 엄마가 자유로우니까요. 찬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자유로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혜는 늘 그랬듯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새겨진 새벽 식당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기적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지켜내는 거야. 지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